저만 빼고 제 친구들은 이제 다들 애엄마가 되었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가슴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처져가지고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다이어트 했더니 다른 데는 잘 안 빠지면서 가슴만 빠진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 한방 시술로 해결 가능할까요?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질문, 사실 제 진료실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여성분들이 한숨 크게 쉬시면서 털어놓는 핵심 고민이에요. 원장님, 진짜 이거 다시 채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방 가슴 성장의 원리부터 현실적인 효과, 그리고 살이 빠질 때 왜 가슴부터 빠지는지 그 억울한 과학적 비밀까지 아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슴 고민으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희 지난번에 가슴 축소 시술에 대해서 내용 다뤄봤는데 가슴 축소 시술을 고민하는 분들보다 가슴 확대 시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마다 내원하시는 니즈는 정말 다양해요. 체형과 건강에 따라서 축소를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비중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슴 성장을 위해서, 즉 확대 고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볼륨과 탄력에 대한 고민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여성분들의 공통된 숙제니까요. 그런데 성형외과 수술은 보통 200cc, 300cc 이런 식으로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가 있잖아요. 한방 시술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어느 정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성형외과 수술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cc 단위로 계산해서 보형물을 딱 주입하죠. 하지만 한방 가슴 시술은 무언가 인위적인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확대라는 말보다는 가슴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자분이 오시면 이분의 체형, 현재 가슴 사이즈, 그리고 타고난 체질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요. 그리고 임상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체형과 가슴 사이즈, 이런 체질이면 시술 시에 이 정도는 커지겠다 예측을 하고 들어갑니다. 보통 한 사이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반컵에서 한 컵 반 정도 성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진단을 해봤는데 이거보다 성장이 너무 어렵겠다 판단되면 실질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럼 쌤이 그동안 보신 케이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사례는 어느 정도예요? 진짜 막 몇 컵씩 커진 경우도 있나요? 제가 본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는 2컵 정도 커진 경우였어요. 사실 브래지어는 이제 어깨끈 길이나 밑둘레, 브랜드마다 착용법도 다 다르고 브라 모양에 따라서 컵도 워낙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컵수로는 표현하진 않는데요. 신체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유두 사이 둘레와 밑가슴 둘레의 차이가 6cm 정도 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눈에 띄게 성장을 이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말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놀랬고 그분도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좋아져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사진으로 정말 확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커지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출산이나 다이어트 이후에 급격히 가슴이 꺼지는 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면 호르몬이 요동치면서 유선이 아주 크게 발달해요. 게다가 몸도 지방세포를 잘 붙이는 형태가 되죠. 가슴은 원래도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가슴이 커지기가 쉬워요. 또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유관이 차오르고 유선이 더 발달하니까 단단하고 커진 느낌을 받게 돼요. 문제는 모유수유가 끝나고 나서예요. 출산 후에 모유수유가 끝나면 호르몬이 서서히 정상화되는데 이때 유선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고 난리가 나요. 근데 또 이때 엄마들은 예전 몸매 되찾겠다고 다이어트에 열중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있던 지방이 가장 먼저 빠져버려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선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갑자기 바람을 빵빵하게 넣었다가 훅 빼버리면 쭈글쭈글해지겠죠. 1, 2년 사이에 유방 조직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기존보다 더 작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 체지방 감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슬프게도 가슴이 원래 작았던 사람은
그나마 조금 있던 가슴 지방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빠집니다. 가슴이 큰 사람들은 신기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가슴이 그렇게 빨리 안 빠져요. 억울하지만 사실 이게 체질이자 과학이에요. 결국 다이어트로 수분, 지방 다 부족해지면서 힘없이 처지는 가슴을 보며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외모 자신감이 더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왜 가슴 큰 사람들은 살찌면 가슴부터 찌고 작은 사람들은 살 빼면 가슴부터 빠져요? 네, 진짜 불공평하죠. 제가 유방은 유선과 지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슴이 유선 발달보다 지방 분포가 많이 집중돼서 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슴이 어느 정도 감량되기도 하지만 유선 발달형인 분들은 똑같은 크기라도 가슴이 무겁고 단단해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선 발달 자체를 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의 변화가 매우 미미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가슴은 죽어도 안 빠져요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슴이 큰 분들은 상체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상체 림프순환도 떨어지고 목, 어깨도 잘 굳고 겨드랑이 주변에도 살이 잘 붙는데 체중이 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당연히 근처에 있는 가슴과 흉통에도 살이 붙게 됩니다. 원래도 컸던 가슴이 비대해지니까 미용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반면에 가슴이 작은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가슴 지방 조직은 다른 부위의 지방에 비해서 혈관이 아주 잘 발달해 있는데요. 즉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혈액을 타고 지방분해 호르몬이 온몸을 도는데 이 호르몬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가슴 지방 세포에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쉽게 도달해서 분해를 시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는 베타와 알파 이렇게 두 종류의 수용체가 있는데요. 베타 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주로 얼굴, 가슴, 상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리고 알파 수용체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축적을 돕는데 주로 허벅지, 엉덩이, 하체에 많아요. 살이 빠질 때는 베타 수용체가 많은 곳부터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상체인 얼굴과 가슴살이 하체보다 훨씬 빠르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효소 활성도나 수용체 분포의 차이가 있어서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질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했던 거예요. 가슴 부위의 지방 분해 수용체 활성도가 낮고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가슴의 지방을 가두려는 성향이 강한 체질은 가슴이 크고 살찌면 가슴부터 찌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살 빠지면 가슴부터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과학적이네요. 살을 찌고 빠지는 거. 그럼 한방 가슴 시술은 어떤 원리로 이 조직을 다시 채우고 개선하는 건가요? 무언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채워지는 거예요? 한방가슴 성장 시술은 유방과 흉곽 주변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영양 공급을 해도 좀 더 가슴 쪽으로 영양이 흡수될 수 있도록 침과 약침, 매선침 등의 시술을 통해서 가슴 조직 증식을 유도하는 원리예요. 필러나 자가지방 주입처럼 이물을 삽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 조직으로 커지고 볼륨이 차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가슴 만져봐도 그냥 본인 가슴이고요.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쌤, 그리고 윗가슴만 꺼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예쁘게 개선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가슴 리프팅도 같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C컵이라고 하는데 육안으로 보면 윗가슴은 아예 없고 아래로만 이렇게 축 처진 그런 가슴도 있어요. 반면에 A컵이라고 하는데 봉긋하고 탄력이 좋아서 정말 예쁜 가슴 라인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A컵, C컵을 떠나서 이런 경우 후자가 훨씬 예쁘고 자신감 넘쳐 보이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C컵인데 가슴 리프팅 하겠다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얼굴도 눈이 얼마나 크냐, 코가 얼마나 높냐보다 전체적인 조화와 인상이 중요하듯이 가슴도 단순 크기보다는 모양과 젊음이 돋보이는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슴 성장을 유도하면서 리프팅 탄력 시술이 동반됩니다. 그 아주 마른 체형에 가슴 지방이 거의 없는 분들도 성장이 가능한가요? 몸무게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80%고요. 안 되는 경우가 20% 정도로 봅니다. 아주 마르고 가슴 지방이 거의 없더라도 유선 발달이 있고 생리주기도 정상이고 또 호르몬 분비도 정상인 경우에 한방 가슴 성장으로 충분히 변화를 꾀할 수 있어요. 다만 트리플 A컵 AAA로 내원하셔서 저 B컵까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어렵다고 봐요. 보통 이런 마른 분들은 정면을 보고 섰을 때 유방 모양이 둥글지 않고 남성형 가슴처럼 네모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방 모양을 둥글게 하고 여성형 체형으로 가는 게 1차적 시술 목표가 돼야 돼요. 의료진과 소통 없이 막연한 희망으로 시술을 시작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소화 기능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아주 커요. 뭘 먹으면 자주 체하고 그로 인해서 섭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가슴에 아무리 이렇게 침을 놓고 시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가슴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는 원리인데 흡수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성장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가슴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리로 처방하기도 하지만 소화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개선되어야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 복약하면서 소화 흡수가 좋아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체하고 얹히는 걸로 힘들어하던 분들이 체하지 않고 프로그램 기간 내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가슴 쪽에 조직감도 생기고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정말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성장이니까 잘 먹어야 잘 크기도 하겠네요. 건강검진에서 치밀 유방 진단받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확대 시술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치밀 유방인 여성분들이 저희 내원 고객의 90% 이상이라서 치밀 유방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선 주변의 혈류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해주면 가슴 성장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치료도 저희는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수술이 아니라서 부담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몇 회 정도 받아야 몸으로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가슴 사이즈, 유방 구성 비율, 유선 발달이냐, 지방 집중이냐 등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료 상담 시 횟수나 시술 프로그램을 1대1로 맞춰서 제가 계획해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10회 이상 내원하셨을 때부터 가슴이 기존보다 부풀고 탄력감이 생기면서 좀 더 손에 잡히는 가슴의 조직감이 늘어났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가슴 고민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를 넘어서 출산과 다이어트를 겪으며 변화된 내 몸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감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칼을 대거나 이물질을 넣는 수술이 무섭고 부담스러우셨다면 내 몸의 숨은 순환과 건강을 깨워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고민으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유리한방 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